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신년 브리핑을 갖고 새해 시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올해를 미래도시 전환 원년으로 자율주행 버스 운행 등 일상의 각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과 식품, 바이오 등 3대 산업에도 인공지능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임 준 군산시장이 옥구읍을 시작으로 새해 첫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강 시장은 이번 대화에서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년 대화는 오는 21일 월명동까지 모두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오늘 신년 브리핑을 갖고 올해를 익산시의 미래도시 전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율주행 버스 운행 등 인공지능 교통체계가 실용화됩니다. 또 농업과 식품, 바이오 등 3대 산업의 인공지능 도입 전략을 추진해 미래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인공지능을 성장 엔진으로 꼽고 일상과 산업 전반에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관제센터 구축과 자율주행 버스 실증을 거쳐 익산역 일대 등 주요 도심은 올해부터 자율주행 유상 운송이 현실화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버스 제작과 실증을 마무리해서 연내 운행을 개시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교통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농업과 식품, 바이오 등 익산의 3대 산업도 인공지능 도입이 속도를 냅니다. 우선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자율주행 트랙터 등 인공지능을 탑재한 농기계 개발과 무인 농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산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기술과 문화, 관광을 결합시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국립익산식품박물관과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를 만들어 식품도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산업에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체계적으로 접목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창업과 연구, 기술 실증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육성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익산이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만큼 창업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동물 바이오 기술 개발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자리 잡도록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연구 사업화를 지원해 익산이 바이오 창업과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경쟁력으로 인공지능 융합을 전면에 내세운 익산시. 일상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재도전에 나섭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모두 7곳으로 지난해 전북은 탈락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전북형 특화지역 모델로 발굴된 진안, 장수, 전주, 새만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최종 신청 지역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을 연계한 신산업 활성화 유형을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도는 올해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부 전략 마련에 힘쏟기로 했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원 저감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국비 85억 원을 확보해 김제 27개 농가 축사를 오는 2029년까지 매입 철거할 방침입니다. 또 익산 등 새만금 유역 4곳에 우분 고체 연료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퇴비화 위주의 처리 방식을 에너지 자원화 체계로 전환해 환경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만들기로 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중국 투자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5일 베이징에서 김정관 장관과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부장이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채널 신설과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급 정례협의체인 상무협력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올해 중국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중국의 새만금 투자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새만금 특별시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어제 논평을 내고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은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며 새만금 특별시와 전주 완주 통합 추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 지원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1조 4,5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수시 인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 도입됩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을 위해 도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호소문을 내고 수도권 정치인과 언론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전환과 전북 발전의 100년을 좌우할 중요한 기회라며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정원율 익산시장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아직 출발 시점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익산시청에서 신년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출마 선언을 한 지 3주 정도 지났을 뿐이라며 앞으로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전북에 필요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디테일이라며 정치인보다는 행정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해 첫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경기 침체와 한파로 얼어붙은 민심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신년 대화는 옥구읍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월명동에서 마무리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해 첫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경기 침체와 한파로 위축된 민심을 살피기 위해 옥구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교부세 결손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잘 넘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부세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약 1,000억이 교부세가 결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군산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내하면서 함께 합심하면서 여기까지 군산을 이끌고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주민들은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민원과 건의사항을 거침없이 제기했습니다. 우리 시골에는 영농 폐기물로 운명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피가 큰 영농 폐기물이나 흙이나 오염물이 묻어있는 비닐 등을 수거하지 않고 있어 비가 100mm, 200mm, 300mm 왔을 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밭에 있는 흙을 싹 몰아가 버려. 이 옥구의 임야가 그래도 군산에서는 제일 많은 편인데 그 임야에서 떨어지는 낙수 현상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강 시장은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답변하고 시간이 필요한 민원은 끝까지 챙겨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관련 부서장들이 함께 참석해 일부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강 시장은 또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 정책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군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산업 유치와 재생에너지 사업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산은 그동안에 민선 7기 때부터 어렵지만은 재생에너지나 미래 신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이 이제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임준 시장은 7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열흘 동안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과 제안은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병5년 새해 첫 시민과의 대화. 군산시는 소통행정을 통해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 학대 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보육원 생활지도사 등을 오늘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이 보육원에서는 10여 년 전 원생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가 벌어졌다는 고소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보육원을 나와 성인이 됐습니다. 군산 미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45분쯤 A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은 15분 만에 불길을 진화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50대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용대 국회의원이 내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선거사무장 개인의 행위로 국회의원직 상실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22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 한 달간 선거 캠프에서 사무장을 맡았던 강모 씨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자기 책임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연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평균 기온은 13.8도로 2024년 14.6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군산과 부안 등에서는 열대야가 가장 빨리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장마 기간은 13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지만 6월과 9월, 10월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연 강수량은 평년보다 20%가량 많았습니다. 군산시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 따르면 옥서면과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2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보상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월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기후환경과의 방문 접수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 월명공원 전망대가 올해 말 완공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30억 원을 투입해 월명산 전망대와 관광객 쉼터를 조성합니다. 시는 행정 절차를 마치고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전망대와 트래블 라운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에 착수했습니다. 전망대의 높이는 54m의 4층으로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군산시장 선거를 5개월 앞두고 군산동 고등학교 출신 인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 시의회 의장과 나종대 시의원이 동고를 졸업하고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중퇴하는 등 3명이 동고 출신 민주당 차기 군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민주당 시장 후보군 9명 가운데 3분의 1이 동고 출신 인사입니다. 민주당 복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인사까지 포함하면 단일 학교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난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도내 14개 시군에 걸쳐 115억 9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2억 7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는 세액공제가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됩니다. 전주 전통시장 노점에서 돈주머니를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전주 남부시장 인근 노점에서 돈이 든 비닐 주머니를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는 현금 1,300만 원을 피해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법인들이 참여할 교육사업 공모가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21일 오후 6시까지 초중등교육 관련 사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는 경제교육과 독서토론, 민주시민교육,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등이며 예산 규모는 15억 원 안팎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청년 가구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존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청년까지 포함한 가구가 새롭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 매달 4만 원부터 18만 7천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농식품 바우처 신청은 매달 수시로 받습니다. 원광대 간호대학이 교육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학과 운영체계와 교육과정, 교육시설 설비 등 6개 영역 27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간호교육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증합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세계 각국 기념물 32점을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 기증했습니다. 문화관은 개발원이 국제교류 과정에서 수집한 기념물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증된 물품은 몽골과 페루, 이집트, 팔레스타인, 우간다 등의 그림과 액자, 전통의류 등입니다. 글로벌 문화관은 기증받은 기념물을 관리한 뒤 상설 또는 특별 전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익산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무농약 친환경 쌀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친환경 농민협동조합 청년위원회는 오늘 용안면의 은혜마을 맑은 집을 찾아 420만 원 상당의 친환경 쌀 10kg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청년위원회 단원들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에 참여해서 받은 임금의 일부를 적립해 마련했습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 문체부의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국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체류형 관광서비스 고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관광거점 공간 운영과 체류형 콘텐츠 확대, 지역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가 민간 해양재난 구조대원을 모집합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드론 순찰대와 인력봉사대, 선박, 수중, 수상 구조대원을 인원 제한 없이 상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 해상에 능통한 어민이나 레저 사업자, 일반인 등으로 선발된 대원은 연안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은 해경파출소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군산해경 민간구조대원은 현재 426명이 활동 중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영등이동 주민들이 직접 이웃을 돌보는 이웃의 돌봄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돌봄단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 8명으로 구성됐으며 16세대 독거노인과 1:1 결연을 맺고 밑반찬과 생필품 지원은 물론 산책을 함께하며 정서적 돌봄도 이어갑니다.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성금 300만 원을 기부하며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먹거리 장터 아나바다를 운영해서 마련한 수익금 약 600만 원 정도를 군산시에 기부하는 등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군산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익산 영하 7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금요일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익산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군산도 주말 동안 눈비 소식이 있고 풍랑특보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